안녕하세요. 좌포 김종성입니다. 집을 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금 계획서를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돈으로 집을 사?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에 개정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을 살 때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증명하도록 서류 형식과 절차를 개정한 것입니다. 집을 사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유가 원칙에 의해서 빠짐없이 모두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정부는 기존 제도에 살을 좀 붙인 것 뿐이다 라고 완곡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SBS 취재 파일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20대 중반 직장인이 있습니다. 지난해 초 서울 강남에 있는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금의 80%를 부모님에게 빌렸다고 신고를 합니다. 분명히 빌렸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원금과 이자를 갚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10대 미성년자는 40대 부모님과 함께 12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동안 자기가 적금해온 4억을 집 사는데 보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막 직장을 구했을 20대가 8억 원을 빌려 강남의 집을 사고 10대 미성년자가 저금을 해서 4억 원을 집을 사는데 보탰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SBS 보도한 이 내용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나무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관계 기관들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이루어진 주택 매매를 분석해 봤더니 대략 35% 이상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죠. 100건 가운데 뭐 한두 건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100건 가운데 35건이나 이렇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수상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상승을 시키는 요인이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칼을 빼들은 것입니다. 집을 살 때 돈을 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 돈으로 집을 샀느냐는 것입니다. 일단 집 사는 돈이 누구 돈이냐는 거겠죠. 본인 것이냐 아니면 본인 돈이 아니면 아니 본인 돈이라면 그 돈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그 돈이 어디서 생겼냐는 것입니다. 증여로 받았느냐 상속을 받았느냐 아니면 부모님에게 또는 형제에게 또는 친척에게 또는 부부 돈을 준 사람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준 사람들이 돈을 주는 것에 꺼려하게 됩니다. 왜? 돈 준 사람도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밝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주택 매매를 했었던 것들,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요거 본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증여를 했다면 6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그래서 그건 조금 또 다른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직계존 비속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성인 자녀에게 줄 때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5천만 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30억 원이 넘으면 50%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야 1억을 증여를 받겠어요, 10억을 증여를 받겠어요. 너무 이야기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국토부는 이런 것을 면밀히 따질까요? 그것은 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돈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래되는 주택이 결국은 투기를 조성한다고 본 것이죠. 즉 돈을 쉽게 못 주게 만들어서 집을 사려는 수요를 막아보려는 계획인 겁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돈을 누가 주었느냐가 상당한 포인트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무엇을 어떻게 주었느냐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주택 구매자금 중 현금과 그에 비슷한 자산은 현금 등으로 뭉그러뜨려서 기재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현금 또는 기타 자산으로 나누고, 더 나아가 기타 자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현금과 비슷한 자산이 있다면 그것이 금괴냐 아니면 비트코인이냐, 이런 것까지도 명확히 밝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상 가능한 모든 꼼수도 다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자금을 어떻게 주고받았는지까지도 설명하라는 거예요. 계좌에 이체했는지, 아니면 보증금을 대신 내주었는지, 아니면 대출을 승계했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준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라는 겁니다. 만약 현금으로 집값을 냈다면 설명이 쉽지 않겠죠? 왜 현금으로 내요? 현금으로 냈다면 그 이유까지 써라는 겁니다. 즉 기록에 남지 않는 현금 거래까지도 빠짐없이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러시아에서 정변이 일어났더라고요. 어제 내각이 총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024년도에 재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을 낳더라고요. 그런데 내각 총사퇴를 한 그 장관들은 본인들이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집을 사는데도 어딘지 모르게 개인의 정보까지 다 확인해서 집값을 잡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독재 정권에서다 있었을 법한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네요.